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 최은석입니다. 먼저 보안수사권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예외 없이 전면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식화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끝내 가장 우려했던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까지 없애면 되겠느냐며 보안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얼마 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예외적인 경우까지 모두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회의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예외 없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밀어붙였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 강경론을 정부의 최종 방침으로 공식화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론은 묵살되었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말뿐이었습니까? 국민 앞에서는 신중론을 말하고 뒤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강경론을 용인한 것입니까? 정부가 선택한 것은 국민의 권익도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도 아니었습니다. 끝내 선택한 것은 개딸을 등에 업은 정청래 대표의 강경론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의 환호만 바라보며 폭주하고 있습니다. 당권 경쟁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보다 더 중요합니까?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까지 흔드는 정치는 결코 개혁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 권익을 담보로 한 정치적 도박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직시하십시오. 지금 무너지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다음에 법사위원장 관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일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의자 하나 때문에 일해야 할 국회를 통째로 마비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그 법사위원장 자리 하나를 양보하지 못해 원구성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쪽은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요구하는 야당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움켜쥐겠다는 거대 여당입니까?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체계와 작구를 심사하는 국회의 최종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입법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 협치의 관례였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입법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22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의 법안 가결률은 5.33%에 불과했습니다. 민생의 이름으로 법사위를 장악하겠다는 주장은 이미 지난 2년의 성적표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민주당은 2020년에도 원구성 협상 결렬을 이유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국회는 협치가 아니라 대치의 공간이 되었고 입법은 수기가 아니라 밀어붙이기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전례를 또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공소취소 특검법 때문입니까? 법사위원장직을 쥐고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법사위를 정권 방탄의 도구로 쓰려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이미 오만한 권력에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민심의 뜨거운 회초리는 다시 더 매섭게 민주당을 향할 것입니다. 다음 김용범 정책실장 관련입니다. 어제 관훈 토론회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경제관료에게 요구되는 냉철한 현실 인식보다 이념적 확신과 자기 방어 논리만 반복됐습니다.
김 실장은 잔인한 금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의 본질은 선의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용 등급은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낙인이 아니라 대출 위험을 측정하고 예금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를 불완전한 과학이라며 흔들기 시작하면 그 비용은 결국 성실하게 빚을 갚고 신용을 쌓아온 선량한 국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김 실장이 말하는 연결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금융의 연결은 시장의 원칙을 허무는 연결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신용을 쌓고 금융시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연결이어야 합니다. 신용의 원칙을 허물어 박수를 얻겠다는 것은 포용금융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얄팍한 표용금융일 뿐입니다. 김 실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도 밝혔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초고압 전력망, 대규모 공업 용수, 기업 생태계, 전문 인력까지 뒷받침되어야 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과연 그 모든 인프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부터 설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점도 묘합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호남 민심이 흔들리고 있고 머지않아 민주당의 미래 권력 지형을 결정할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삼성, SK그룹 총수들을 잇따라 만나 사실상 투자 압박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갑자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카드를 꺼내드는 것을 국민들이 순수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만 받아들이겠습니까?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한 산업 전략인지 전당대회를 앞둔 정치적 카드인지 의심을 받는 이유입니다. 또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면서 진보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게으른 관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보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정확한 통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몸으로 겪은 현실입니다. 지금 김 실장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 1년 정책 실패에 대한 부지런한 성찰인 듯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가 노동, 세제, 부동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 궁금하다면 멀리서 답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 남겨놓은 국민배당금 구상, 보유세, 양도세 강화,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성공의 비용이라는 글들부터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이미 거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